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이고요. 다행히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어김없이 밖에는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해안에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뭐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눈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날은 진짜 밖에 나가기 싫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늘 비가 많이 자주 오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뉴질랜드에 7년 넘게 살면서 이럴 때는 진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였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3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도 너무 익숙하다 못해 이제는 너무 똑같은 일만 3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일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이제 국경이 닫혀 있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현재 국내 여행객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님이 터무니없이 많이 적어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작은 동네에 살면서 똑같은 사람을 매일 보고 있고, 일하는 곳에서도 너무 같은 사람만 진짜 지금 총 몇 명이냐면, 매니저 있고, 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 여자애 한 명 있고,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좀 나이 많은 60살 넘은 아줌마가 하나 있고, 그리고 키위레인저는 총 두 명이에요. 키위레인저는 이제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제 보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한다기보다는 좀 분야가 좀 다르고요. 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아줌마,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약간 반정부, 무정부를 원하는 좀 약간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종종 저를 괴롭히는 아줌마가 있어요. 좀 있으면 관두는데, 그래서 좀 너무 같은 곳에서 일해서 좀 다른 곳에서 일해볼까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 풀타임 잡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서 일을 관둘 생각으로 가서 얘기까지 했어요. 그 레스토랑 오너랑. 나는 커피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숙소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나를 되게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와요. 지금 뭐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문을 닫더라고요. 그 손님보다는 이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아무리 이 동네에 7년 이상을 살아서 로컬이라고 부르기는 하더라도, 일단 요새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잡을 빼앗아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이민자 수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도시에 가면은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시골에서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국에서는. 그래서 저처럼 지금 현재에서는 카페에서도 일하고, 네, 경력이 되게 많고 같이 이제 그 계산하는 포스가 있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쓴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처음 들어가면 이제 뭐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겠지만, 원래 썼던 프로그램을 썼던 사람이니까 이제 뭐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좀 빨리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란, 특히 이제 마오리 사람들보다는 백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아무리 여기 오래 살아도 나는 역시 이방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런 차별도 안 당했을 텐데라는 좀 약간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도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돌아오기가 좀 힘이 드니까.
이럴 때는 진짜 한국에 가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에 관한 건데 그것도 전에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뉴질랜드에 살면서 단점 같은 거. 비슷한 얘기인데 한국에 있었으면은 치과는 한 반년 정도에 한번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충치가 있는지 검진을 싹 받으면 충치가 조금 초기에 발견되면 긁어내기만 하면은 신경치료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이제 돈 절약이 많이 되잖아요. 그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그 1년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뭐 초음파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자궁경부암 이런 거는 뭐 한국이나 뭐 여기나 둘 다 무료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만약에 뭐가 검출되었다 뭐 남들 좀 순한 질병인 질염에 걸렸더라도 근처 산부인과 가서 그냥 약을 먹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금방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시에는 제가 살아본 적이 옛날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었을 때 크라이스처치에서 살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비교 대상은 지금 그냥 시골밖에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인구가 300명밖에 안 사는 아주 작은 시골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메디컬 센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는 있는데 의사가 외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간호사랑 얘기할 때 좀 부족함을 느낀다 하면 이제 의사를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이제 하루만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또 뭐 아픈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또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약이 꽉 찰 경우에는. 그럴 때는 예약이 뭐 취소될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뭐 2주를 기다려야 된다던가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이제 경험담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한 언제적이지? 한 5년 좀 오래된 얘기예요. 이쪽이 좀 처음에 뭐 목 쪽이 아팠나? 이쪽이 약간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게 아픈 게 여기로 올라오면서 이게 점점 번지더니 나중에는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나중에는 열이 나고 이게 심하게 부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봐도 빨갛고 나중에 이제 열이 나고 결국에는 입을 벌리지를 못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의사를 보려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예약을 해서 기다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프면 그냥 바로 병원을 가면은 이제 뭐 조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약을 받는다던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약을 하면 이제 며칠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너무 고통이 심한 사람들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항생제가 있어서 어차피 이제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증상이 그 볼거리랑 너무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한 거라서 그 항생제를 처방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를 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항생제를 먹었더니 다음날부터 붓기도 좀 가라앉고 약간 부드러운 거는 약간 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호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의사가 뭐 오는 날짜가 변경이 됐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호사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뭐 증상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증상이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컴퓨터에서 구글 접속을 하더니 제 증상을 구글 창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해대니까 너무 많이 아파서 집에 있는 항생제를 먹었더니 좀 많이 나아졌다. 뭐 좀 부드러운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랬더니 뭐 어느 나라건 항생제는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났냐고 하길래 전에 먹다 남은 항생제가 있는데 너무 급해서 이거를 내가 먹었다라고 했더니 이게 불법적인 거라면서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 선에서는 어떤 병인지 모르겠으니 내가 네 피를 좀 피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걸리냐? 나는 지금 너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당장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도 못 하고 있고 얼마나 결과가 언제 나오냐 했더니 2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시골이고 이게 검사를 뭐 다른 큰 병원으로 가지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도 그렇고 2주면
그냥 다 나았을 시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돈도 돈이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실 볼거리가 그렇게 막 큰 병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골 제가 뭐 한국에서는 시골에 살아본 적은 없어서 경험은 없는데 작은 가정의학과를 가더라도 볼거리는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병명이. 아무튼 여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내가 진짜 정말 의료시설이 필요하고 의료진이 필요할 때 정작 여기서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진짜 당장 비행기 타고 한국에 너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자기도 모르겠다는 소리만 듣고 오고 구글 치고 뭐 그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 19불만 내고 왔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여기 간호사들은요, 말이 간호사지 듣기로는 두세 달 정도 무슨 코스를 들으면 간호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주사도 어떻게 놓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약간 가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너무 심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이 동네에 있는 메디컬 센터 가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로 간호사랑 정말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그 막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그 장애는 아닌데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 병원에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뉴질랜드 시골에 살기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단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국경을 꼭꼭 닫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좀 공기가 좋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참 힘드네요. 이럴 때마다 진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너무 불만만 했네요. 다음에는 좀 다른 얘기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